한계 기업의 대출이 폭증한다.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한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대출이 폭증했을까요? 그런데 진짜예요. 3년 8개월 사이에 한계 기업 대출 증가율을 보면 59.4%나 됩니다. 아니 유동성은 많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굴려야 돼요. 그렇다고 자영업자한테 빌려주려고 했더니 자영업자 경기를 보니까 저거 빌려줬다가는 돈 한 푼도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게 빌려주려고 봤더니 이게 대출 금지령을 내렸네. 주택담보대출 금지령을. 그러면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을 시작한 게 기업 중심의 대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계 기업에서 대출이 지금 많이 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9.4%라고 하는데요. 규모는 54조 5천억 원입니다. 한계 기업에 대출해 준 게.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에 대출해 준 게 8월 말 현재 54조 5천억 원이에요. 2019년에 34조 2천억 원에 비하면 59.4%가 늘었고요. 20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괜찮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한계 기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계 기업이 적자에서 탈출한다든가 아니면 한계 기업이 더 좋은 일반 기업으로 발전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한계 기업이 좀비 기업으로 발전할 확률은 더 많습니다. 좀비 기업이 뭐냐? 이게 말입니다. 벌어서 영업이익이죠.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게 3년 동안 계속되면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좀비 기업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렵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한계 기업 비중이 2022년 기준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 25,135곳 중에 15.5%가 지금 한계 기업이라는 거예요.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2020년에 15.3%가 기록한 적이 있지만 지금 15.5%. 2023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나오는 어떤 데이터로 보면 2022년보다 더 높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한계 기업들이 안 망할까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망할 확률 굉장히 많아요.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인 중에 말입니다. 25,135개 중에 15.5%에 해당하는 3,503개가 3년 연속 한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옆에 빨간 박스입니다. 7년 연속 한계 기업도 있습니다. 3.6% 903개 903개 이들이 빌린 돈이 5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 50조. 한계 기업까지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54조 5천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54조 5천억.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한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금융의 위기는 저는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환율에 고금리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중소기업의 사정 뻔하거든요.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에 관한 한 아주 작은 그리고 이 파장이 지금은 작지만 파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지표들을 잘 찾아내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기업 대출액이 5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될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조조정은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장의 위협이라는 게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구조조정을 안 하고 넘어간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하게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살려가자? 야, 그것은요 오히려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불에서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형국이 지금의 형국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지금 급하게 뭘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가 시장을 똑바로 직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요.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란지 그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을 독하게 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